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서 대표적인 뉴스들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서 현실적인 대안들까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의 패널들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맞은편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그야말로 원년 멤버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의 월간 뉴스 분석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경찰이 관리하는 시스템에 각종 범죄 현황이 한눈에 보입니다. 특정 구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는데 범죄 다발 지역이란 뜻입니다. 범죄 예방이 필요한 곳을 예측한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나가 CCTV 설치가 안 된 범죄 사각지대를 살핍니다. 경찰은 치안 현황을 분석하고 지자체는 이에 맞게 방법 예산을 들이고 이런 유기적인 협업으로 방법용 CCTV 172대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병원 응급실 한쪽엔 주치자만 따로 보는 전담 병상이 생겼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치료가 필요한 취객들을 따로 분리해 24시간 경찰과 의료진이 함께 대응할 구역을 마련한 겁니다. 모두 지난해 출범한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해온 사업들로 조금씩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자치경찰이 뭐냐고 되묻는 반응도 있을 만큼 자치경찰 제도는 여전히 생소합니다. 출범 1년이 됐지만 조직 분리가 제대로 안 돼 독립성 확보가 미흡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 자치경찰 제도는 국가직 신분을 가진 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원화 모델, 충북경찰 3,800여 명 가운데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지구대, 파출소 인력까지 약 2천여 명입니다. 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 지휘 감독은 여전히 충북경찰청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같은 국가직 경찰이라도 자치경찰 사무를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 경찰청과 인사권을 나눠쥐고 있습니다. 위원회 지휘 감독을 받는 도경찰청장, 지구대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서장이 통상 1년 단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간을 들여 기획형 치안 정책을 끌어낼 수 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에 걸맞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력, 예산, 업무, 삼박자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제도 개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네, 자, 자치경찰제가 어느새 1년이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도입될 때쯤 한창 토론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 됐습니다. 자, 일단 세 분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진 교수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 치안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고 하는 민생 치안 서비스 제공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그런 취지가 구현되기 위해서 경찰 관련 그 조직이라든가 인사 제도가 과연 자치경찰제를 집행하기에 맞는 정도로 개편이 됐느냐, 네. 그건 아직 의문이죠. 네, 신 교수님 영상 뉴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작년 이맘쯤에 자치경찰 시행 전에 도지사님과 충북청장님이 서로 꼬리물기 하듯이 서로 피하고 막 만나지도 않고 여러 갈등 양상 끝에 어렵게 이렇게 출발했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치경찰 지금 하고 있는 거요? 네네. 어떤 거지?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1년 동안 꽤나 많은 성과를 내서 전국적으로 어떤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로 노력들을 하셨는데 네. 민생 치안, 생활 치안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체감적으로 주민들께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그 이유가 영상에서 보셨듯이 국가직 경찰이 여전히 자치경찰 사무를 보고 있는 일원화 모델 때문이기 때문에 뭐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지만 사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CI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자치경찰 사무 예산을 12억 넘게 유치했다든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칭찬받을 만한 혁혁한 또 공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신 교수님 언급하셨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은 자치경찰제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뭐지라고 지금 이제 또 새롭게 여전히 그러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었다, 또 성과도 있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특별히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제를 하게 되면 시도나 시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이고 그 지방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이제 수행합니다. 즉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분명히 임용권자라든가 조직이 이원화돼 있는데 예. 경찰사무의 경우에는 여전히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도경찰청이라든가 또는 경찰서와 같은 국가경찰들이 지방자치사무를 겸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같은 사람이 수행하는데 어떤 것이 자치사무고 어떤 것이 국가사무야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좀 돼야 된다. 네네. 생각합니다. 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또 다른 분들 예, 신 교수님. 지금 진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여전히 이제 시민들은 헷갈립니다. 경찰은 다 같은 경찰이냐 옷도 똑같이 입고 그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국가 경찰이 있고 수사 경찰이 있고 자치 경찰이 있죠. 국가 경찰은 이제 정보나 외사 이런 걸 담당하고 수사 경찰은 뭐 경제 사범이나 형사 사범들을 수사를 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여성 청소년 뭐 등등등 생활과 관련된 이제 예. 이 부분을 자치 경찰이 하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이거 지자체 장애 지휘를 받아서 각종 축제 이런 데 경비 나서고 이런 거 아니야라는 네네. 극단적인 그런 걱정까지도 있었지만 충북 같은 경우 이제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도로변에 농산물 같은 거 절도 많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부분들 또 주취자 술 취해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 응급의료 시스템 24시간 가동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12개 도내 일선 서들이 있는데 그 경찰서에 주민들과 자치경찰 치안 협의체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범죄 교통사고 예방 강화 이 도로 같은 데 보면 요새 LED로 이렇게 횡단보도에 싸서 핸드폰 같은 거 보고 가다가도 그걸 보고 멈출 수 있는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네. 이런 변화들이 많은 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뭐 의미도 있고 그야말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뭐 제도적인 문제 한계점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뭐 그야말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해야 당초 그 자치경찰제 좀 취지를 살 수 있을까요? 문제점도 좀 같이 지적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예.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려면 국가,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직이 이원화되고 예. 그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야 되고요. 예. 임용권자도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일원화 모델로 예, 일단은 지금은 출발하는 사실은 자치경찰 돼 있죠. 업무를 예. 수행하는 경찰이 그 임명권을 경찰청장이 쥐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사실은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사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정착된 지방자치제를 보면 시도나 시군구의 지방직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사무를 하면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위임 사무를 일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하는 사무 중에는 자치사무도 있지만 사실은 국가사무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일부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임용주체가 분명히 도지사나 시군구청장으로 구분이 돼 있고 조직도 이원화돼 있다는 예. 얘기죠. 그런데 지금 자치경찰 경우에는 국가경찰이 지방자치 사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애매해진다는 거죠. 예, 예.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에 있어서 주체가 이제 같은 사람이 다른 예, 역할을 예. 하게 되다 보니까 그 경찰 공무원조차도 어느 것이 국가사무이고 어느 것이 지방사무인지 혼동이 온다는 거죠. 그런 문제에 관해서 명확히 하려면 네. 조직과 인사의 문제, 예산의 문제를 분명히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이제 괴리감에 대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이제 주민들이 받게 되는 거니까요. 또. 예, 그렇죠. 예. 네, 변호사님. 그렇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도 그 자치경찰 사무를 명시해야 하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도 실질화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집행기관이 돼서 집행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심의 의결에 그치는지 이런 네네. 부분도 명시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외에 자치경찰법도 별도로 시급히 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전이나 여성 청소년, 뭐 교통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자치경찰위원회 지금 7분 중에서 여성위원은 또 2분에 불과하다고 해서 네.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여성위원회 확보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그 운영에 대한 부분도 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결국 핵심은 이제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 인사, 조직, 예산의 독립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이 있는데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충북경찰청에 경찰이 약 3,800여 명이 있는데 자치경찰에 약 2,0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 경찰청에 여쭤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약 3분의 2 정도가 자치경찰로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이 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인데 사실상 국가경찰로 돼 있어서 일원화돼 예. 있어서 승진이나 이런 데 보면 예. 대부분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 수사 잘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네네. 이쪽에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에서는 승진이나 이런 데서 누락되는 거 아니냐. 예. 당장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됐다는 독립이 부분이 안 돼 예. 있으니까요. 주로 이쪽에서 유능하게 이제 수사 실적 같은 걸 낸 사람들이 이제 승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고 처음에 우리가 분리를 자치경찰을 만들 때 얘기가 나왔었지만 과연 그 사무처 직원만 월급을 줄 거냐 네. 등등이 이제 작년에 한참 예. 논란이 됐듯이 예산에 대한 독립성이 이제 없다 보니까 당장 복지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약 95만 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받는데 경찰들은 약 50만 원 정도 복지 포인트밖에 못 받고 이게 만약에 분리가 돼서 이원화가 네. 돼 있다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복지 포인트를 받겠죠. 그래야 되겠죠. 예. 이런 이제 현실적인 것들이 개선이 돼야 서로 그 일하는 자치경찰도 만족을 하고 지역민들도 만족을 하는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작할 때는 시작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한 발 내딛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보이니까 현장에서도 이제 좀 받아들이고 또 그쪽 방향으로 가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야, 기본적으로 방향이 이제 그 조직 인사 예산의 그 분리라고 하는 것은 설정이 돼 있어요. 예. 그것을 언제 하느냐의 언제 문제이고 하느냐. 예.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하나의 이제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미 이제 그 소방직 공무원들의 경우에 예.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자치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직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국가직으로 돌아갔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방자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국가공무원이라는 것이 지방공무원보다 우월하다는 그 인식이 많이 깔려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많은 교원들이 대부분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누리고 있고 소방공무원조차도 이제 국가공무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했을 때 이제 그 많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경찰 공무원들 3분의 2 이상이 자치경찰이 되면 지방직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네네. 이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국가공무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싶어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이 뭐가 있냐면 기존의 지방자치는요 대부분 이제 서비스입니다. 네네. 물론 이제 경찰도 치안 서비스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교육 서비스나 또는 뭐 복지 서비스 같은 이 교육자치라든가 지방자치의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많은 것을 혜택을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치하는 데 수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이 그걸 이제 가져오고 싶어 하죠. 근데 경찰의 경우에는 여기서 치안 서비스라는 말을 쓰지만 상당 부분 공권력의 행사이고 단속이에요. 생활안전 서비스라든가 네네. 교통이라든가 또는 뭐 가정폭력, 네. 학교폭력 같은 수사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제 수사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이 공권력 행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경우에도 보면 주차 단속조차도 잘 안 이루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문제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한테 강하게 그 주차 단속을 하면 인기가 떨어져서 자기가 재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공권력의 행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 사무가 지방자치 사무로 정착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사실 우려도 좀 있어요. 예. 저희 충북 입장에서 아주 다분히 충북 입장에서 또 한 가지 우려는 우리가 미국에 뭐 유학을 보낸다든지 누구 친인척이 이민 가 있다든지 하면 거기 치안 좋아?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잖아요. 같은 주정부 내에서도 카운티별로 네네. 세수가 높고 자립도가 높은데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치안 예. 서비스가 돼 있고 또 뭐 슬럼처럼 또 이렇게 안 네네. 되고 하는 데도 있듯이 이게 이제 이원화를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로 완전히 넘어왔을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격적으로 제대로 네. 지원이 되지 않으면 재정 다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희 충북 입장에서는 다른 데보다 혹시나 이런 치안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제 그야말로 방향은 정해진데 언제 시행되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언제와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요즘 전국 뉴스로 봤을 때 경찰 관련된 뉴스가 아시겠습니다만 뉴스의 상당 부분을 또 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이제 신설하는 이슈인데요. 이 이슈 자체가 자치경찰제하고 맞물렸을 때 어떤 뭐 영향이 있을런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예. 자치경찰제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출범한 것이고 지금 최근에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 경찰 조직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치경찰제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때의 경우에는 경찰이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경우에 때 좀 재량성을 확보하고 좀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의도는 경찰을 일원화하고 지금 현재 과거에 내무부 치안본부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은 경찰위원회지만 그 경찰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경찰청을 이제 독립하고 중립성을 갖도록 만들었던 것을 다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찰의 권한의 비대에 따라서 견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경찰을 정권의 통제 속에 두겠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경찰국 신설에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경찰위원회가 그런 그 경찰 조직의 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개 그 장관 밑에 직접 두게 되면 장관의 의도에 따라서 전 경찰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에 따라서 경찰이 좀 편향적인 집행을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죠. 개인적인 의견들을 여쭤봤으니까 뭐 예.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예, 예. 변호사님. 저도 그 자치경찰제랑 경찰국은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다고 보이고 네네. 다만 그 취지와 관련해서 어쨌든 검수완박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과 권력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이를 좀 견제하고 제한할 필요성 자체에는 예. 모두 공감을 하실 건데 그 대안으로서의 하나가 이제 국가경찰위원회 기능의 실제라 그냥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찰의 견제 기능을 확실히 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고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제의 실제화 역시도 경찰 사무의 분리를 통해서 그 견제 능력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행안부 장관 밑에 그 경찰국을 신설한다.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고 나중에 네. 이제 자치경찰제와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은 지금 어떤? 이제 그 경찰국을 만드는 게 지금 자치경찰과 직결되지 않는 건 맞고요. 그런데 약 13만 명이나 되잖아요, 경찰이.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부패, 경제범죄 외에는 다 가져오고 그다음에 2년 후에 내후년에는 이제 그동안 국정원에서 하던 대공수사권까지 이제 다 이관을 받기 예. 때문에 비대해지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도 그거의 하나의 방편이 될 수 네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관련해서 뭐 댓글 있으면 저희가 듣고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있나요? 예. 이제 신 교수님. 댓글들은 이제 대부분 그 경찰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하고 균형하는 그런 네. 일반적 내용이 많은데요. 예. 그 검수완박에 대한 그 불만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네.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 강해졌으면 그만큼 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맞다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지난 16일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회에서 교류협정을 맺으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박문희 의장과 윤남진 심기보 서동학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의원 4명과 직원 5명이 임기를 보름 남기고 4박 5일간 몽골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들어간 비용은 모두 1,700여만 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애국국민운동 대연합이라는 시민단체는 도의회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도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금리와 물가, 기름값이 치솟아 삼중고를 겪는데 임기를 15일 남긴 도의원들이 혈세를 들여 몽골에 간 것은 도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열세가 쌈짓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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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박문희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회 공식 초청을 받아 추진한 일정이고 교류 협정을 맺고 수출 계약을 돕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떳떳하다.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나름대로다. 최선을 다하고 왔고 그 성과도 있었고.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에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거를 대응하다 보면 민간인이 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아무 죄 없이 어떻게든 충청북도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 외유성 논란을 기사로 다룬 언론에도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나를 이렇게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뭘 그렇게 좋은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하지만 도의원들의 임기 말 몽골 출장에 대한 비판은 여전합니다. 도의원들이 직접 만든 공무국외 출장 규칙입니다. 도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또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 말, 더군다나 회기 중에 가는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권고일 뿐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 계획서를 만들고 민간인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규칙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정식 초청을 받으면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은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비판은 참지 못하는 언행이 11대 도의회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에 남게 됐습니다. 네,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변호사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이제 뭐 실증 날 만한 소식이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네. 공교롭게도 도의회 의장의 경우에는 뭐 하루 정도 일정의 차이가 있지만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구성원으로서도 똑같은 장소를 같은 기간에 가셨습니다. 네. 그러면 사안이 뭐 시급하지도 않고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또 회기 중에 가신 거는 사실은 비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몽골이 인기가 좋네요. 예. 신 교수님. 예, 몽골 중요하죠. 몽골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5위의 교역 국가입니다.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51위 정도의 교역 국가지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몽골에서 대한민국에 유학 온 사람도 약 3천 명 정도가 되고 역대 몽골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근로를 한 분들도 8만 5천 명 이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끈도 고쳐 매지 말라 그러는데 마지막에 졸업여행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의 요 시점이나 이런 내용 면에서 참 씁쓸합니다. 예, 신 교수님. 예, 그 도의원 스스로가 만든 공무 출장 그 규칙 있잖아요. 네. 공무 국외 출장 규칙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걸 스스로 어겼다는 것이 이제 문제이죠. 사실은 자기들이 그걸 만들었을 때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강제 규정은 아니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지키고 했던 것인데 그걸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뉴스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떳떳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졸업여행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기, 특히 이제 마지막 회기도 이제 날짜로 치면 15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거기다가 이제 의회 회기 중에 꼭 가야 됐었냐 이 비판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자유롭게. 예.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그 출장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성과들은 조례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일 남았는데 그쪽과 MOU를 맺었던 어떤 것을 했던 조례라든가 또는 정책에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냥 그 결과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회기에 의원들이 그것을 받아서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말씀대로 그것이 성과로 남으려면 그냥 어떤 그 MOU를 체결했다든가 뭐 협정을 체결했다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에 반영된다든가 또는 그 규칙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책이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양국의 교류가 우리 경제라든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네. 그런 얘기죠. 예. 의견들 예.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표방을 했어요. 그런데 임기도 15일 남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하려면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하실 분들이 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낙선했거나 불출마하신 그렇죠. 분들이 갔어요. 제가 이제 중국이라든지 몽골 뭐 국빈 방문 등등등 약간 사회주의 요소가 섞인 국가들하고 가면 그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의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냐? 네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냐를 꼭 물어봐요. 그들은 보통 한 자리 맡으면 15년, 20년씩을 갑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외유성 출장이다 뭐도 다 알아요. 실제로. 네네네. 그러다 보니 여기서 표방한 게 지속적 교류 협력 이런 부분이 좀 옹색한 거죠. 네. 자, 이 관련해서 뭐 보셨습니다만 시민단체 쪽에서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고 반대쪽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다, 또 명예훼손이다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결국은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시민단체가 그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당시 금감원장이 피감 기관에 이제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간 것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이제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에 네. 관해서 검찰이 일괄적으로 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업무상 배임이 안 된다. 그 외유성 출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업무를 본 것도 사실이다라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를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예. 요건도 비슷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오물을 투척한 행위가 뭐 좀 뭐 공무집행 방해나 손괴 이런 게 이제 문제된다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장에 대한 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예.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건 사실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제 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느냐가 문제될 텐데. 네네. 대법원은 이렇게 이제 그 도의 의장처럼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공적인 어떤 견해를 의혹이나 이런 걸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인정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보신 것처럼 의장은 이렇게 언론이나 반박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전달할 수 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극히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상호간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사실 이런 소위 말하는 외유성 논란, 출장 논란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이제 역시 다른 지역들도 그런 뉴스들이 간간히 보이던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 좀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어떤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과거에도 이런 사례를 가지고 방송했던 적이 많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그 경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출장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제도나 정책이나 법령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고 네. 그것이 구현될 수 있어야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공무국외 출장 규정 같은 경우처럼 예. 사실상 법령이라든가 이것도 만들 수 없을 때에는 아예 출장을 금지하는 쪽으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권고 사항이 아니라 네. 금지 사항으로 만들 필요가 있죠. 지금은 이제 제한할 예. 수 있다 하는 예, 권고사항 그렇죠. 정도이기 예. 때문에. 예, 변호사님. 예. 심사 자체도 해외 여행에 대한 심사 자체도 의회가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때문에 그 전국 뭐 한 240여 개의 의회를 통괄해서 그런 해외 연수를 책임질 만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2014년도에 그 전해에 이제 서울 성북구 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 온 것이 이제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한 200여 명이 서울시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에서 공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1,400여만 원을 환수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게 네. 주민감사 도입 이후의 첫 사례이고 그 이후에는 사실 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주민의 혈세다, 이게 예. 남의 돈으로 아까 수학여행, 졸업여행 간다 이런 인식을 깨트릴 만한 것은 쓰지 못하도록 공무 외에는 이런 여행이나 여행을 가면 안 되고 가셔도 직접적인 업무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견제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사 강화 또 사후에 감사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번에도 안양시의회 의원들도 뭐 포르투갈 행을 좀 추진하다가 심의회에서 거절을 당해서 퇴짜를 맞아서 안 갔다는 얘기도 이제 뉴스에 보이던데요.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방지책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 교수님. 예. 네, 뭐 지금 진 교수님 또 변호사님 말씀대로 결국은 이제 내부 통제 제도 가지고는 잘 안 된다라는 잘 안 거죠. 된다. 네. 그리고 권고 조항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안 되고 심지어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예산이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썼던 국내 여비를 전용을 해서 이제 항목을 변경을 네. 해서 그걸로 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이제 공분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예. 아까 제도적으로 외부에서 일괄 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관 합동의 다른 밖에 이제 시민들이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커미티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계속 견제를 하는. 왜냐하면 외유 나가서 대부분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심지어 지금 대통령도 스페인 방문 중에 첫 번째 저거가 나가서 불필요한 외유 저 밖에 활동을 삼가라 뭐 이럴 정도로 많이 네네. 밖에 나가면 사실은 이제 공무상보다도 어떤 외유성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예. 더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뉴스 관련해서는 댓글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예. 신 교수님, 역시나 이제 시민 있으십니까? 혈세를 낭비하는 거에 대한 질타 댓글이 많습니다. 어차피 떨어져 나간 거 나가서 해포나 풀고 돈이나 쳐 쓰자라는 거죠. 여태 일 안 하고 있다가 일주일 남기고 무슨 열일을 하겠다고요?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좀 씁쓸하네요. 네. 도로 양쪽으로 반세기 가로수가 빽빽한 4.2km 구간의 우암산 순환로. 대체 노선 신설로 도로 역할이 약해진 이 길을 차라리 걷는 길로 쓰는 게 낫겠다고 해서 둘 중 한 개 차로를 걷어 비좁은 보행로를 넓히는 100억 원 규모의 둘레길 사업이 예정된 곳입니다. 잘 쓰는 도로 왜 걷어내냐는 인근 주민 반대에도 청주시가 예고한 착공 시점은 늦어도 이달 말. 그러나 이범석 시장 당선인의 재검토 공약에 따라 먼저 이 사업부터 중단됐습니다.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곧바로 이 사업만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백지의 새 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기존 안, 보완할 수 있는 안,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다시 이제 전문가들이 최저안을 만들어서 좀 시민들한테 그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서 기존 도로를 둔 상태로 다시 구상 중인 대안 가운데 하나가 보행로 옆 허공에 데크를 설치해 보행로를 넓히는 방안입니다. 산 허리에 데크를 떠받칠 인공 구조물을 둘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둘레길 반대측이 제안하기도 했던 이 대안에 이번엔 환경단체가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있던 구조물도 없애 자연을 복원해가는 추세에 역행하는 거라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습니다. 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 경관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낸다고 하면 차라리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논란의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코로나 불황 타개를 위해 발굴된 뉴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뉴스를 봤는데요. 일단 뭐 세 분 잘들 이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도로를.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교수님? 네, 우암산 순환로 혹시 역사를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정종택 도지사님 계실 때 소년체전 전국 8연패 막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경수 여사님께서 청주를 방문하셨다고 해요. 예. 그때 이제 건의를 드려서 우암산 순환도로가 생긴 꽤 역사가 있는 이제 도로인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레킹이나 예. 어떤 생활 속에 이렇게 운동 공간으로 또 여가 공간 또 관광의 랜드마크 이런 다용도로 이제 여러 논의가 돼서 사실은 저는 강력히 찬성론자였고 네네. 그 과정 절차적인 걸 잘 지켜서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런 사단이 나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고려라든가 정책적인 고려를 통해서 엄밀하게 조사가 돼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업 자체가 2020년에 코로나 불황 타개를 위해서 생긴 뉴딜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는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경 보존의 문제 얘기할 때는 사람조차도 가지 않는 것이 환경 보존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를 보행자 도로로 개편한다고 해서 그것이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떤 의도로 처음에 생겼느냐 하는 문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의 정당성을 측정하는 데서 절차적 정당성이 좀 훼손됐다.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이제 아주 소수에 예. 이루어졌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저는 시민으로서 둘레길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뉴딜 사업의 하나로 너무 급속도로 2011년도에도 시도가 되었다가 여러 문제점들이 공론화돼서 이제 잠시 중단됐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너무 급하게 계획 기간이라든지 공사 기간을 너무 급하게 잡아서 밀고 나가다 보니 급히 먹은 밥이 체하는 것처럼 지금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네. 이른 것 같습니다. 뭐 두 분처럼 말씀처럼 이제 잘 되길 또 바라는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단 상황은 착공 일정이 백지화가 돼 있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건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한 주실까요? 세 가지 예.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정책을 만들려면 그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책 대상 집단의 의견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주 극히 일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만 조사했다는 것이고 실제 정책 대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암골이라든가 그 지역의 여러 주민들, 상인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전 조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예. 또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0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용 편익에 대한 분석이 명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둘레길이 이루어지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은 증가되겠지만 기존에 그것을 이용하던 여러 사람들의 그 교통소통의 불편함 또는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손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것에 대한 정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청주대학교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네네. 청주대학교 안에 들어가는 도로 자체도 이제 사실은 지방도예요. 청주대학교 예. 안에 있지만 예. 그 지방도가 우암선도로와 연결되면서 사실 교통소통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암선도로가 갖고 있는 교통소통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일방통행 기능을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교통의 흐름이 이제 막으실 텐데 그런 소통 기능에 대해서 정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이런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덧붙이실 의견? 예. 제가 이제 그 기존에 저작년, 작년 계속 논란이 될 때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것들의 기본적인 논거는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이제 저울질을 하는 것인데 그 이익 형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쪽에 무게가 되는 쪽으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청주에 우선 시민들이 큰 호수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 없다. 웬만큼 다 고령화 사회인데 이제 편안하게 트레킹할 곳도 없다. 랜드마크도 없다. 네. 외지에서 손님 오면 갈 데도 없다. 그렇다면 기왕 공사를 한다면 사전에 철저하게 주민들 피해보는 주민들 분에 대한 그 보상이나 여러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네. 해줄 부분을 하고 아예 한쪽 차로가 아니라 하려면 완벽하게 양쪽 차로를 다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교통에 방해되는 저쪽 청주대학 지나서 예술대학 쪽으로 있는 그 부분을 뭐 데크를 처리한다든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진 교수님 말씀처럼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분들은 뭐만 하냐면 예를 들어 주민 공청회를 했다든지 예. 뭐 의견 수렴에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정도로 때우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뭐 발생 배경은 다르지만 미국에서 말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있죠. 적극적인 조치. 피해보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예를 들어 주차장 시설 예. 이런 인프라를 먼저 해주고 또 피해보는 상권에 대한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완벽히 한 다음에 출발을 했어도 괜찮은데 예. 급히 이제 내년도 여름에 완공해서 오픈한다라고 예. 결정 내려놓고 이제 하다 보니 그런 어떤 절차와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사님. 네, 뭐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거기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도로로 이용 중인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 수용의 문제에서도 풀어가야 될 상황이나 재정이라든지 절차들이 있는데 아마 계획했던 기간 내에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 재원의 문제도 있고 또 수용되는 토지는 아니면 그 외의 토지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짐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상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다 주차를 하고 오실 때 주차난들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저와 같은 청주 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해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청주시가 주축이 되어 하나의
하나의 정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딜 정책으로 하나가 됐고 예산이 네네. 확보됐으니까 이것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그것도 충청북도가 주축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 잡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야말로 이범석 호가 출범하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존안을 보완하는 안 중에 하나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데크를 설치해서 보행로를 좀 넓히자. 근데 이 부분에서도 또 이제 환경단체가 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예. 환경적인 부분은 이제 기존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이 우암산 둘레길에 대해서 이제 시민사회단체 합동으로 만들어졌던 위원회에서도 찬성을 했던 거죠. 그래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것들은 물론 피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면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절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아예 지금 이제 차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높여서 아예 숲속에 둘레길을 한다는 거 이런 안도 있고 도로에 이제 데크를 놔서 한다는 네네. 부분 또는 일부분 4.2km 중에서 일부분 한 1km 정도만 데크를 해서 실질 교통은 방해를 안 하고 하는 방법 이런 예. 이제 절충안들이 쭉 제시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기존에 찬성을 할 때 모델로 제시했던 게 이제 서울 남산이거든요. 네. 남산을 보면 반을 봤을 때 반은 전기 버스로 남산 타워까지 올라갑니다. 예. 친환경으로 이제 디젤이나 승용차는 못 올라가게 하고요. 예. 나머지 약 3,600m 정도를 완전 차 없는 2차로를 보행로로 예. 만들어서 트레킹로로 만들어서 옆에 물길이 흐릅니다. 인공 물길이 흐르고 사시사철, 새와 벚꽃, 꽃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그리고 밑에 상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장충동이라든지 필동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상권이 살게 이렇게 한 부분인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 해본다고 하면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 없게 주차장을 미리 확충을 해놓고 그다음에 상권에 대한 거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재정비해주는 부분 이런 제반 인프라를 먼저 놓고 충분히 절충해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이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둘레길이라고 하는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둘레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도록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러 운동공원이나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환경 친화적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존보다 환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남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트레킹 도로를 만들었죠. 그것이 환경 친화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라든가 이런 수요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남산 순환도로의 소통 기능을 무시해서 폐쇄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암산 도로 자체가 갖는 소통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걸 폐쇄하고 그냥 둘레길로 만든다고 하면 그것에서 낳는 비용의 문제라든가 그런 얻는 편익의 문제를 명료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우리가 둘레길의 문제를 접근할 때는 환경 친화적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그것은 환경을 어쨌든 파괴하는 것이지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이 우암산 둘레길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꼭 짚어야 될 것들 혹시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결국은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 당연히 짚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유지가 약 90%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이제 사유재산 침해 부분을 어느 부분은 수용할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 부분들이 네네.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완결하다 보면 처음에 설정한 100억이 예산이 초과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알박기식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그게 시민의 혈세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짚어야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를 하면 틀림없이 이건 5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찬성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그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들, 그분들이 받는 불이익, 불편에 대해서 먼저 최대한 어떤 여론조사 수치를 떠나서 내용적으로 반영해주는 그 노력이 공론화 과정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덧붙이실 의견들. 네. 주민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그래요. 성안길에 차 없는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행자들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지역에는 많은 상인들은 오히려 상권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두 가지 시각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네. 그 엄밀한 측정이 필요하다. 예. 한쪽 눈만 가지고 사물을 보지 말고 양쪽으로 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또 민선 8기 청주시에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눈에 띄는 댓글이 혹시 있으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여야 후보들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그 민주당 후보는 그대로 해야 된다. 그 국민의힘 후보는 이걸 다시 재검토하겠다 했는데 댓글 중에 호사 땡땡땡님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공약을 하고 선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새 시장님 공약대로만 잘 지켜주세요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 한 달 동안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들 선정해서 함께 풀어봤습니다.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했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의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충북 시사토론창 6월의 월간 뉴스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